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콩맨 인사하십니다. 존씨입니다. 네, 오랜만에 메인으로 찾아뵙네요. 진짜 오랜만이야. 되게 오랜만이네요. 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잠시 캠핑계를 떠나 있다가 스튜디오 촬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무르익었지 아주. 점점 날씨는 추워질 거고 겨울 되면은 뭐 캠핑계를 잠시 또 떠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 개 중에 또 변태 같은 분들이 장박을 이제 시작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장박 좋죠.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장박의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장박은 동계랑 다른 거야? 동계랑은 좀 다르죠. 겨울에 내가 그냥 단지 캠핑을 하는 거는 그냥 겨울 캠핑이고 겨울이 되면 캠핑 수요가 확 줄어들잖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나부터도 안 가. 캠핑장의 운영비를 뽑기가 좀 어려워요. 한번 설치를 텐트 하시고 한 4개월 동안 노세요. 저렴하게 해드릴게. 이제 이 정도의 개념이 이제 동계 장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트를 딱 구축을 해놓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캠핑장에 딱 가가지고 놀기만 하고 딱 오는 거지. 아, 몸만 갔다가 몸만. 그렇죠. 요즘에 좀 그 장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하고. 우선 돈부터 달라졌어요. 싼 값에 놀다가 가세요라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비싸졌어.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너무 비싸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예전에 뭐 장박 같은 경우에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였다면 수도권 기준 지금은 근 30만 원, 뭐 많은 데는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하더만. 아, 그냥 해외 가겠어. 너무 비싸지니까 이게 장박을 진짜 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오늘 해볼까 하거든요. 빌드업이 좀 길었어, 그지? 저도 작년에 장박을 좀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왜지? 그 캠핑장의 태도, 자기들이 갑인양 행동을 하는 그런 곳을 하필이면 그런 곳을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그 캠핑장을 신고를 해가지고요 포상금까지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신고를 했냐면 현금 영수증.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장박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일단 반대를 하겠지만 장박을 하실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인데요. 요즘 평균가가 월 30이래.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제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대부분의 캠핑장은 다 현금 영수증이나 뭐 카드 결제 다 될 거예요. 당연히 발행해주지. 당연하지. 그거는 뭐 납세 의무. 너와 나의 의무야. 우리는 그럼. 그 의무를 그냥 행하면 되는 거고. 탈세를 하시는 캠핑장이 아직도 간혹 있어요. 현금 가격을 써놓고 현금 영수증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부가세 별도인데요? 라고 하시는 데가 있다고. 요즘에는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안 해주는데 거의 없어요. 몇몇만 있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4개월의 장박 비용이면 월 30만 원씩 120만 원을 쓰셔야 돼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큰 돈이지. 매월 3번씩 캠핑장에 출근 도장을 찍어야만 본전을 뽑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텐트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텐트를 사용을 하고 4개월 동안 설치를 해놓은 상태로 그냥 쭉 사용을 하신다면 텐트 수명이 거의 한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계속 이제 자외선 같은 것도 계속 노출될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장박은 우선 절대로 저렴한 비용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박을 말리고 싶은. 두 번째는 거리와 방문 가능 날짜.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멀리 가면 갈수록 프라이빗해지고 뷰도 좋아지고 그러겠지만 내가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장박이라는 게 내가 안 가면 되게 본전 생각이 많이 나거든. 그렇지. 왜냐면 난 돈을 이미 냈거든. 돈은 다 내놨는데. 자주 가야 돼. 많이 가야지 뽑는 건데. 그렇지. 그러려면은 가까운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멀면은 내가 제낄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거리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까운 곳. 헬스장 뭐 그런 느낌이네. 헬스장 느낌이네.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좋아. 오늘 저 부장 새끼가 나한테 막 뭐라고 막 지랄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진짜 때리고 싶거든. 그럴 순 없으니까. 이럴 때 또 이제 그 캠핑장 가가지고 불 한번 이렇게 쫙 떼면서 나의 마음을 힐링하면 좋잖아. 그러려면 가까운 거리.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평일 이용이 가능한지. 평일 이용은 캠핑장마다 조금 그 규정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캠핑장은 평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캠핑장은 금, 토, 일 그리고 공휴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어요. 뭐가 좋을까? 꼭 둘 중에 골라야 돼? 원래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결정할 수 있는 요소잖아. 저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캠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금, 토, 일만 운영을 하는 캠핑장의 대다수는 일요일 날 퇴실 시간이 12시예요. 자정 아니고 정오. 그냥 일반 캠핑 퇴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장박에 의미가 없어. 12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캠장이 이렇게 돌면서
퇴실하라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장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그거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대부분 정오 퇴실이 많아. 그 금토일만 하는 곳들은 정오 퇴실이 많으니까 이 여기가 과연 정오 퇴실인지 아니면은 뭐 5시, 6시까지도 내가 일요일 날 그 사용이 가능한지 그걸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일반적으로 그 평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곳들은 상관없이 퇴실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집에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금토일 이렇게 캠핑장에서 사용을 했어. 그리고 나서 12시에 집에 가. 뭐 그럼 대충 집에 가는데 뭐 1시간 가까운 데니까 1시간 정도 걸리고 씻고 뭐 하면 뭐 2시, 3시인데 그럼 나의 나머지 일요일은 나는 그냥 집에서 있는 건가? 그래야겠지. 아무것도 아니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지. 오히려 내가 좀 즐기긴 진짜 금요일 날 퇴근하고 캠핑장 갔더니 8시고 그리고 8시에 뭐 후다닥 뭐 아무거나 해 먹었더니 이제 자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날 뭐 하루 종일 뭐 잘 놀았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후다닥 해 먹고 또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요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런 것을 또 경험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만 사항을 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온수 사용 시간이에요. 온수 되게 중요하지. 겨울입니다, 여러분. 찬물로는 샤워도 힘들지만 설거지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캠핑장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렇지. 특히나 소기름은 잘 닦이지도 않아. 그럼. 돼지 기름은 그게 수용성 기름이라며. 수용성.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잖아. 찬물로 해도. 휴지로 대충 닦고 하면은 물에 흘려보낸다고 치지만 그래도 온수보다는 못하지. 그렇지. 아니 그럼 소기름은 뭐야? 일부 캠핑장은 온수 사용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또는 그 용량이 너무 작아. 저는 주말에 금, 토, 일 운영을 하는 캠핑장을 갔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8시에서 9시 사이면 온수가 끝나. 그러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해요. 거기 써 있어. 여러분들의 뭐가 어쩌고저쩌고 온수를 아껴 쓰자고. 아껴 쓰는 거는 좋은데 내가 24시간 저는 사용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놀다가 11시에 내가 샤워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12시에 내가 샤워를 하고 싶은 샤워를 하는 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샤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아직 좀 이렇게 온수 시간을 제한을 한다?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돈을 내고 따뜻하게 소비를 하는 소비자야. 그러면 소비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으면 캠핑장을 접어야지.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저도 아들 둘이 있는 아빠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끼리 캠핑장을 좀 많이 가거든요. 그 캠핑장에서 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애들이 놀 것. 중요하지. 장박을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지. 이렇게 쫙 눈이 오면서 그 눈을 보면서 군고구마도 거먹고 애들하고 눈싸움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상상을 하는데 눈이 매일 오진 않거든요. 그치. 그 눈이 매일 쌓여있지도 않아요. 그치. 춥기만 엄청 추워. 춥기 진짜 추워요. 눈싸움은 정말 일부고 그것 이외에 캠핑장에서 과연 애들이 놀 수 있는 것을 얼마나 해놨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지. 왜냐면 애기들이 만약에 놀 게 없으면 겨울에 밖에 춥기 때문에 밖에서 놀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 그럼 텐트 안에 있어야 되고 텐트 안에서는 보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뭐 유튜브 봐야 되지, 넷플릭스 봐야 되지, 게임해야 되지.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그치. 집에서 하지. 뭐하러 추운 그 불편한 데서 맞아. 하냐 이거. 1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제가 장박을 권장을 안 하는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거라면 애기들이 놀 것이 있는지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벌써 마지막이야? 장박이라는 게 내가 장박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담감? 부담감. 내가 의무감이라고 하지 정확하게. 내가 매월 30만 원씩 총 겨울 동안만 120만 원에 텐트 비용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 그럼 내가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만 순수 내가 돌려받지 못할 돈, 내가 이 쓴 돈에 대한 또 보상 심리네. 그렇지. 이걸 뽕을 뽑아야 될 것 같거든. 매주 매주 가는 거야. 매주. 결국에는 진리거든요. 의무감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돈 내놨으니까. 그렇지. 본전 생각에. 그렇지. 최소한 내가 2박 3일 캠핑을 했을 때 3주는 가야 30만 원을 쓰는데 그렇지. 장박을 했으면 3주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4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을. 매일같이 가야 돼요. 그럼 겨울에 주말에는 캠핑 말고는 할 게 없어. 안 가면 다른 일을 하면 난 또 손해야. 이게 장박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호기롭게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장박을 그렇게 추천을 안 한다. 존 씨가 장박에 대한 좀 그건 어때?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 존 씨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나는 장박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어. 사실은 호기심도 있고, 장박은 겨울이니까 이제 그 난방, 특히 화목난로가 그렇지만 장작 같은 거 넣으면서도 이제 좀 감성을 좀 만져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 같은 유부남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캠핑을 간다면은 가족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가족들이 좋아해야 돼. 근데 일단은 우리 와이프는 동계를 싫어해. 우리 와이프는 캠핑을 싫어해. 동계를 싫어하는 와이프와 캠핑 자체를 싫어하는 와이프를 가진 유부남끼리 지금 캠핑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런 거야. 너무 우리가 성급했어.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어. 말은 안 했지만 나 혼자서도 막 알아보곤 했었어. 어디 뭐 자주 다니던 캠핑장이 장박을 하는지, 그래서 금액까지 좀 해보고 어느 정도 머리로 이제 좀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텐트를 써야 될지, 아니 텐트를 새로 또 영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막 짱구를 혼자서 행복회로를 막 돌렸지. 근데 작년에 내가 한때 너 간접 경험했었잖아. 간접 제대로 했지. 제대로 했죠. 제대로 했지. 별로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어. 캠핑장에 대해서. 캠핑 자체는 뭐 원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았지언정, 그때 우리 뭐 게스트도 부르고 막 했잖아. 그거 자체는 되게 좋아했는데, 캠핑장 때문에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캠핑장을 잘 골라야 돼. 저는 경기도 별내에 있었습니다. 그 캠핑장이. 근데 별내라고 얘기하면 별내 캠핑장이 몇 개 없더라고. 어찌됐건 저희 영상, 그 예전 영상 찾아보면 어디 그 캠핑장인지 나오는 뭐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우리는 언급하지 말자고. 그 뭐지? 겨울 캠핑은 되게 매력적이지. 겨울 캠핑 자체는. 겨울 캠핑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겨울 장박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장작 막 패가지고 장작 넣고 그 위에다가 난로 위에다 뭐 해먹고 막 그 불 막 이렇게 불멍도 할 수 있고, 텐트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 화목난로를 한다는 거는 질이지 진짜. 그 잘 때도 이렇게 그치, 보면서 그치. 이렇게 고개가 자면서. 꺾이는 줄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화목난로가 이게 창이 많아야 돼. 와이프가 일단은 겨울에는, 여름과 겨울에는 그냥 리조트나 호텔을 나는 겨울 캠핑은 갈 거야. 겨울 장박을 안 할 뿐이지. 그치. 겨울 캠핑은 전 되게 좋았던 기억은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저는 겨울 장박을 분명히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리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의무감도 생기고 본전 생각 계속 나고, 그리고 힘들어요. 봄, 가을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넌 시끄러, 난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난 돈 많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일 이용이 가능한 곳, 주말만 이용이 가능하면 되게 제한적이라서 불만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평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렇다고 내가 캠핑장에 너무 맞출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캠핑 좀 유한 캠핑장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 캠장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평일 이용이 안 되고 주말만 가능한 캠핑장을 이용을 하실 거라면, 장박을 이용하실 거라면 일요일 퇴실 시간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수 시간 확인하시고. 온수 시간 중요하지. 온수 시간이 24시간이어야 돼.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야.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맞잖아. 그럼 이거 하시고, 그리고 바닥공사는 뭐 선택적으로 잘 하시고, 뭐 좌식과 입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잘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아이가 놀 것, 그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뭐 근처에 놀 거라도 충분한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텐트 같은 경우는 그럼 무너지지 않는 텐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장박이 끝나면 이 텐트는 버릴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텐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적 결로가 적은 저는 면 TP 텐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좀. 그러면 중고 텐트를 하나 좀 적당한 가격선에서 하나 장박용으로 구입해서 그치.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그 네이처하이크의 브라이튼이라는 텐트가 있어. 이게 면 되게, 텐트. 그게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 되게 싸. 신품 가격이? 신품 가격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되게 싸게 나와. 그래서 바닥까지 또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장박에 되게 글램핑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텐트거든. 거기에다가 화목난로 바닥 딱 돼 있고 연통 구멍까지도 딱 돼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는 완전한 겨울 텐트니까 이제 그런 텐트 하나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장박용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비싼 텐트 이렇게 터널형 이런 걸로 하셔가지고 좀 속 쓰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요즘에 이 장박을 하려는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캠핑장에서 무턱대고 받더라고. 너무 무턱대고 그 장박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텐트가 만약에 10동인데
이거를 12동을 받아버리는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 완전 그건 뭐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최종 정리, 겨울 장박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실 거라면 잘 알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즐거운 겨울 캠핑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의 이번 겨울 캠핑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즐거운 겨울 캠핑 때 또 뵙자고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